연말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도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 많은 58억 원입니다. 청약 과열 양상이었던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의 경우도 실제 계약은 미분양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라지는 재래종자 현실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종자. 오늘은 식량 공급 차원에서 필요한 종자의 다양성 문제를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12월 첫날인 오늘 뉴스 첫머리는 봉사와 나눔입니다. 올해 이웃사랑의 온기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온기를 잴 수 있는 온도탑이 제막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목표는 올해도 100도씨입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든을 앞둔 정단호 할머니는 추운 겨울이 되면서 부쩍 바깥 출입이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인데 보호자가 없어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시청에서 받는 지원은 대부분 병원비로 나가고 끼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해결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사 먹지도 못하고 병원비 저기야 감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복지관 사정도 넉넉치 않습니다. 400여 명이 이용하는 평화동의 이 복지관은 시 보조금으로는 운영이 턱없이 어렵습니다. 후원금으로 그나마 꾸려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저희 김전환 김치 사업은 저희 복지관 후원금 자부담 사업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후원금 확보가 예산이 어려워서 주변의 어려운 계층과 복지시설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연말 후원 모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열고 100도 달성을 목표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5% 많은 58억 2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도내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를 통해서 구세군 자선냄비도 오는 5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거리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민 5명에 1명꼴인 42만 명.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도내 등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 새삼 이분들의 온기가 고귀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계속해서 강동혁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들고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80대 할머니 주변에 자연스럽게 둘러앉더니 손과 발을 주무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머니 어디가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프셔? 식사는 어떻게 해요, 식사는? 살뜰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고맙고 좋지. 그런 게 내가 오래 사는 게 세상에 어떤 딸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딸도 없어갖고 그런 걸도 안 보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딸 노릇을 잘하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소외계층을 찾아 김장부터 목욕봉사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전북 지역에서의 이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 올해는 42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목욕 이렇게 해놓고 바라보면 정말 이뻐요. 저희가 뭐 노션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머리도 빗겨드리면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울산 다음으로 5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전체 등록 인원의 30% 이상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나눔 문화가 연말연시, 갈수록 위축되는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일 수능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출력해 수험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들에게는 전자우편으로 성적표가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고 14일부터는 도교육청에서도 대면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에 이어 무려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전주 에코시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분양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모 분양 아파트. 당첨자 계약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약률이 70대 1을 넘겼다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계약의 계약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95% 정도에서 70% 사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비 당첨자 분양과 선착순 우선 분양까지 진행하면서 잔여 물량 처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계약률은 실수요자가 거의 없고 프리미엄만 받고 되팔기를 기대하는 투기 수요만 팽배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투기 세력들은 선호하는 물건이 아니면 당첨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보다 분양 예정 물량이 너무 많은 상황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전주권에서만 향후 3년 동안 3만 4천 세대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사마다 이미 확보한 부지를 놀릴 수 없어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으로 분양 전쟁에 나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지금 떴다방들이 많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괜찮다 좀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분양가로 인한 부담으로 도내 가계부채가 무려 32조, 5년 전보다 1.6배 늘어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년 전 미국 금융위기처럼 자칫 경기 침체,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농산물 생산이 대규모화하면서 10년 사이 재래 품종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종 다양성이 훼손되면 기후변화 같은 환경에서 자칫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자기획보도 고차원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토종 종자를 연구해온 안환식 박사 일행이 강원도 지역을 찾았습니다. 작은 논밭을 일구는 산골농가를 찾아다니며 숨겨진 토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심은 거는 시어머니가 심고 내가 심은 게 50년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심으신 걸 대물림하신 거네. 예. 정부가 1985년 특정 지역의 재래종 품종을 조사했더니 114종이었지만 10년 뒤인 1993년에는 31종만 발견됐습니다. 불과 10년 새 유전자원의 보고라는 우리나라 토종 70%가량이 몇몇 신품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 종류의 품종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예측한 형질에 대해서는 대비했지만 만약 다른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한 번에 많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미 국제기구는 수집 보관 외에 현진의 보존, 즉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실제 논밭에서 재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결국은 종자를 잠재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종자를 우리는 농민의 손에 의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배를 해야 그 100년 동안 변하는 그 기후의 환경에 적응되는. 하지만 종자를 받아서 다시 심는 토종 작물은 대량 생산, 유통과 거리가 멀어 농부들 관심에서 계속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논밭이 유통과 판매에 유리하게 개량된 종자회사의 제한된 품종으로 채워지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유전적 다양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지난달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승용차가 44%, 정밀화학원료 36%, 자동차 부품 3.3% 줄어드는 등 평균 12.5%가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건설 중장비와 승용차 수출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내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마치 경쟁 양상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살길 찾자는 줄서기일 텐데 그 사이 전북 정치력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표와 진검승부에 나선 안철수 의원은 이틀간 광주를 찾아 혁신 전대론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안 의원의 광폭 행보에 광주가 들썩였지만 호남의 또 한 축인 전주는 들러가는 일정조차 없었습니다. 지난달 전남 광주에서는 박주선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각자 독자적인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물론 도내 정치인들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정치 1번지 광주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반면 전북 정치의 현 주소는 실망스럽습니다.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은 독자 세력화는커녕 낙선을 거듭한 채 집거 중이고 치열한 야당 내 권력 투쟁에서도 도내 의원들은 조력자에 그치며 철저히 변방으로 밀린 형국입니다. 도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이 아닌 다른 후보를 찍겠다고 한 조사 결과만 봐도 도민들의 실망감을 짐작케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차기 총선과 대선에 전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 구도 속에 철저히 실종돼 버린 전북 정치. 전북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내년 총선에 도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대병원 건립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보존 가치가 인정된 백석제 인근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제3의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등 두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백석제를 고수하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주차장 납치 강도 사건 수사를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납치 강도 사건 용의자는 지난 2005년 대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같은 인물로 추정되면서 추가 범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관광 명물로 만들기 위해 붉은색 외관에 조명 등을 갖춘 명품 시내버스 넉 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버스는 전주역을 출발해 한옥마을을 지나는 79번 노선에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년 동안 도 예산의 80%인 일반 회계를 관리할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지정했습니다. 2순위인 전북은행은 특별회계를 맡게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20여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만금 수질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담수화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공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공립유치원 설립에 찬성했다며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도의회가 지난해 제출된 안건을 미루고 있고 교육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역사학과 교수와 교사 등 15명으로 한국사 보조교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집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명의 명단을 오늘 8일부터 도와 행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세금을 누락해온 업체와 개인 16곳에 과징금 8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61%로 58.4%였던 지난해 4분기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농림어업이 10,000명 증가했고 자영업 등 비임금 근로자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